반갑습니다. 군일 산부인과 원장 박경원입니다. 우리가 이쁜이 수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질을 좁힌다, 질을 축소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의학적 용어는 우리가 베지노플라스티, 그러니까 베지노라는 게 질을 의미하고 플라스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성형, 그러니까 베지노플라스티 이게 이제 우리가 의학적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질 축소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질을 좁힌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시는 우리 환자분들도 내가 질을 좁히러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해부학 구조입니다. 해부학 구조. 또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시잖아요. 출산을 하게 되면은 질도 이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음절개하고 꼬매는 과정에서 질이 또 비뚤어집니다. 좌우가 대칭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좁힌다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은 좁아는 졌는데 기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이라는 것은 이제 구조가 아주 중요한데 축도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각도라든지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해부학 구조를 잘 지키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은 좁혔는데 해부학 구조가 맞지 않는 경우에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질 안쪽이 넓다, 입구는 좁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 안에 분비물이 잘 안 빠져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 입구가 좁아가지고 이제 잠자리 할 때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어떤 포인트냐면은 정확한 해부학 구조를 지키면서 질을 좁히자 이런 것을 제가 포인트를 두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쁜이 수술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이쁜이 수술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폐경을 거치면서 질이 이제 위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잠자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질이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수술을 통해 가지고 입구를 오히려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해부학 구조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해부학 구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질이 이제 느슨해지니까 질 입구와 항문 사이의 거리가 많이 짧아집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해부학 구조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질과 그 다음에 이제 회음부의 각도가 딱 90도로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젊은 우리 아가씨들은 이제 그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게 안에 이제 질 근육에 전혀 손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도가 잘 유지가 되는데 출산을 하면서 이제 질 근육이 이제 이완되고 이제 손상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각도가 90도가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거의 이렇게 회음부부터 질 안쪽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안에 근육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회음절개라는 걸 우리 하게 되거든요. 출산할 때 이제 절개를 6시 방향에서 딱 중간에서 절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옆으로 7시 방향 혹은 이제 5시 방향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출산하고 이제 봉합을 해서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근육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정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노화를 거치면 나이가 들면서 질이라는 것이 이제 질 루게라 이래가지고 주름이 있어요. 그 주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수술하면서 최대한 주름도 이렇게
할 때 질 점막을 잘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을 쉽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질 피부, 질 점막이라고 그러고, 질 피부가 있고 질 점막,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는 질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을 이제 우리가 구조를 이제 수술을 해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 질 점막이 아니고 질 근육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질 점막도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질 점막을 조금 잘라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질 내경을 좁혀도 질이 좁힐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집을 지을 때 한 텐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근육을 잘 찾아서 잘 당겨서 잘 봉합을 해서 만든 질은 벽돌로 지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탄력도가 다르고 힘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질이 또 이완이 되면은 또 여성들이 이런 또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목욕탕 가서 탕 속에 들어가면은 탕 속에 물이 질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질 입구에 관략근이라고 있는데, 그 관략근이 이제 손상이 많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증상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잠자리에서 이렇게 질방기가 난다든지, 또 이제 스스로도 이렇게 질이 많이 이완되어 있다는 증상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 후에 이제 남편들이 말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를 여성들이 눈치를 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질도 이제 입구에 이제 관략근이 있으니까 그 관략근이 이렇게 가만히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잠자리 할 때는 이렇게 문을 열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 있고,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진을 해보면은 이제 초음파를 보더라도 초음파 프로브가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을 가지고 쑥 들어가는, 어떤 분들은 전혀 저항이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출산할 때 관략근의 손상이 이제 심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쁜이 수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을 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왕절개를 하신 분, 밑으로 이제 질식분만을 하지 않으신 경우, 제왕절개라든지 미혼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도 이렇게 임신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자궁이 커지고 아기가 누르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질 근육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미혼들도 이제 잠자리 횟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본인이 질이 넓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타고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라는 게 뭐 잘 늘어나는 타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타입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혼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미혼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수술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수술에 흔적이 없다, 흉터가 없어요. 이제 주로 이제 외음부도 약간 이제 포함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미혼들은 천여막 안에서만 수술하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전혀 표시가 나지 않고, 보통 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내진하고 이렇게 진찰을 하더라도 거의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다른 테크닉은 비슷합니다. 이제 수술, 이쁜이 수술과 똑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작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흉이 남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 이 성형 수술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너무 많이 질이 손상화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은, 성형 수술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좋아져야지 해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은 뭐 특별히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남편분이 크기가 좀 작다든지 이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넓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줄일 수가 있죠.
사실 한계점은 있습니다. 작전 있게 작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 크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이죠, 내경을 한 3cm로 하고 싶다. 3cm까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좁혀도 4cm까지 또 되는 사람도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골반 크기가 다르고 다 안에 구조가 조금씩 다른 그런 탓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로 따지면은 네. 여성분의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남성의 이제 만족도도 있을 것인데, 이 수술의 원래 이제 취지, 원래 이게 질을 좁힌다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수혜자가 남편이에요. 남자가 먼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고, 여성들 입장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느슨한 질이 좀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질이 좁아지면은 자극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제 성감에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여성의 질이라는 것이 감각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잘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감으로 따지면은 남자의 만족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부위가 이제 질로 봐서는 질 아래쪽,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뒤쪽이다, 포스테리어, 그 뒤쪽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질로 봐서 아래쪽을 수술을 해서 그 밑에 있는 근육을 당겨서 수술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G스팟 이래가지고 요새 성감대는 질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성감대와 수술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성감대를 손상시키면서 질 성감이 수술해가지고 질 성감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 폐경 이후에 이제 수술하시는 분, 주로 한 55세에서 60세 이런 분들도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있던 성감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런 경험도 조금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 이후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잘 선별을 해서 제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레이저 2가지 종류를 씁니다. 저희 마취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소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 오시면